저는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실의 신명희 교수라고 합니다. 제가 학부로 담당한 과목은 3학년, 그러니까 의대로는 본과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의학 통계입니다. 제 과목은 원래 이론 강의하고 컴퓨터 실습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. 지난 학기에 3월 개학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한 2주 미뤄졌었던 적이 있는데, 의대는 가르침 주수가 일주 더 길기 때문에 1주만 뒤로 미루고 동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.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 안에 이 상황이 종식이 되고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면이 꼭 필요한 그런 실습이라든지 시험, 퀴즈 이런 거는 대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예년과 다름없이 시작을 했어요.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이거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게 1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지 될 것 같다.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. 우선 실습을 저는 이제 세스 패키지를 사용해서 의대에 있는 전산 실습실에 깔아놓고 학생들이 그 방에 와서 실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세스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실습을 세스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. R 프로그램이라고,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바꾸면서 그것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 새로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수업과 그 진도에 맞춰서 실습이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고 한 달쯤 있다가 한꺼번에 실습을 그 진도까지 한 주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실습 강의를 할 때는 실시간 강의를 했었습니다. 제가 강의도 처음에 한두 주는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다가 그 다음에 3주째부터는 실시간 강의로 바꿨었거든요.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로는 학생들의 반응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얘들이 얼마큼 알아듣는지 또 제 수업 페이스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었고, 따라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래도 화면으로나마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돌렸습니다. 돌려서 R 실습을 할 때도 실시간 강의로 그렇게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, 끝나고 나서 학생들 반응이 이 통계 패키지는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다 다르고 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명을 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처리해서 실행하기가 어렵다. 차라리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자기 페이스대로 그걸 틀었다 껐다 하면서 자기가 맞춰서 나갈 수 있겠다.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습은 그다음부터 계속 동영상으로, 강의는 실시간 강의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얼만큼 알아듣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4번 정도, 한 학기에 4번 정도 퀴즈를 봤었어요.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2번 퀴즈, 또 기말고사 이전에 2번 퀴즈 이렇게 봐서 그때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그렇게 간략하게 수업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채점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, 그거를 시험을 보기가 일단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방식이 1학기에는 이제 쓸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이전 연도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수업 마치고 숙제를 내줬었던 건데, 그래서 매주 숙제를
내줬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에 배운 거를 이용해서 가장 베이직하게 풀 수 있는 그야말로 프랙티스를 위한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습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라든지 이런 정답 같은 거를 우리 조교 선생이 이제 풀이를 해주고, 그러니까 개인별 피드백과 풀이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지만 못 따라오는 애들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했습니다. 학생들 얼굴을 못 보고 하는 동영상 강의는 정말 그냥 좀 따로 논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 동영상 강의를 올렸을 때는 한두 명이 질문을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 동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쳐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어요.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그 시간이 이렇게 바로바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, 실시간 강의로 돌린 다음에는 얼굴도 그 화면으로나마 제가 뭐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제가 뭐 볼 수가 있고, 그럴 때 또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의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. 질문도 이게 뭐 온라인이니까 일부러 마이크를 켜서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은 없었어요, 솔직히.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, 대신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. 그럼 저는 일단 수업이 끝나면 지금부터는 수업이 끝났으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해라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, 또 자기가 질문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듣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남아서 계속 듣고 그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실시간 강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.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했었던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보통 수업 끝나고 한 30분 가량을 계속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으니까요. 네. 제가 작년까지는 퀴즈로 그 학생들의 이제 배움의 정도를 보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올해 숙제를 낸 것도 다 그 채점이 됐습니다. 채점이 되고 그걸 다시 본인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해서 어떤 점이 틀렸는지 또 다 맞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줬고요. 그 숙제들도 13번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하나는 점수 배점이 크지는 않지만 합쳐서 전체 총 성적의 한 10% 정도는 제가 넣었었습니다. 뭐 온라인이라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겠지만, 제가 작년도 사실 제가 퀴즈 4번을 봤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너무 들들 볶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, 사실 저는 뭐 들들 볶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때 공부를 진도를 수업 때 내용한 걸 다시 한 번만 보면 기말에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히 해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들 불만이 없었어요. 4번 퀴즈 보는 거에 대해서. 자기가 그만큼 공부해놔서 기말에 또 중간에 편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총괄평가는 실제 성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총괄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치러졌는데요. 의대가 또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고, 애들이 약간의 점수 차이로 평점이 나뉘고 하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공정하게 시험을, 쳐야지 되는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오프라인 실습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은 그 기간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학기 말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몰아보되, 이게 이제 너무 붙어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2주의 어떤 그 공부 시간을 두고
그렇게 중간과 기말을 보자. 대신 원칙은 이제 대면으로 보자. 그렇게 했습니다. 이제 의대 특성상,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이게 또, 공정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, 그렇게 되면은 여러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면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. 네,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 성대 본교에서 굉장히 온라인 강의를 장려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의대까지 패션이랄까요? 막 그런 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. 그래서 크게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는 이 감염병 때문에 그냥 강제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면이 있는데요. 갑자기 시작한 것 때문에 많이 당황한 면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다들 적응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나름의 또 편리한 면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디서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학생들도 뭐 어디 있다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뭐 실시간으로 하면 질문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숙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. 그게 이제 종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때보다 훨씬 전산으로 하면은 오히려 로드가 적은 부분이 있어요.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전산으로 처음 세팅을 할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또 숙제를 다 손으로 풀게 하거든요.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해서 내면은 카피 페이스트가 너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푼 문서를 사진을 찍어서 PDF로 전환해서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. 내도록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채점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받긴 받았는데 채점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그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50명분을 다 스캔을 해서 나눠주는 거는 그건 너무 로드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여간 학생들한테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코멘트로 아이캠퍼스에 숙제 낸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고 밑에 코멘트를 달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가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몇 번이 뭐 뭔데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로 하는 식으로 했는데 거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멘트에 제한이 있고 또 이거 뭐 수식 틀린 거 이런 거는 잘 고쳐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PDF에 자유롭게 이제 패드와 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시험지처럼 채점해서 코멘트 달고 그걸 그대로 그 파일에 저장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보내는 거는 다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. 그렇게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